북한의 외교관들이 외화벌이꾼이 됐군요. 네, 외교관 신분을 악용한 불법 행위로 외화를 번다는 게 참 더 어이가 없는데요. 중남미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가 아주 공공연한 일이 된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외교관들 망신시키면서 번 외화, 주민들 배고픔 더는 데 쓰이진 않겠죠. 북한 외교관 2명이 브라질 출국장을 나섭니다. 검색대를 손쉽게 통과한 카트에는 비닐로 포장된 짐가방이 실려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가방은 현지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공항 보안대에 찍힌 가방 엑스레이 사진엔 시가가 가득합니다. 한 사람이 보통 가방 2개를 운반하는데 가방 하나에 80상자까지 들어갑니다. 쿠바산 시가는 이곳과 같은 암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는데 큰손 단골 중에 하나가 북한의 외교관들입니다. 암거래상들에게 현금을 주고 시중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싸게 구입합니다. 밀수 시가를 업자에게 넘기고 한 번 거래로 챙기는 차액은 5천에서 10,000달러 정도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잡으면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한다는 거를. 외교관 신분으로 구입한 면세 양주도 외화벌이 대상입니다. Pasa por el puerto del Callao y en el Callao, bueno, mostrando la certificación que le dan, la embajada en Napola acredita que son cosas la certificación que le dan. 좀처럼 줄지 않는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외화벌이. 중남미 지역에는 현재 40여 명의 북한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에서 불법 카지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스크바 서부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본관과는 철제 담장으로 분리된 별도의 행정용 건물 2층과 3층에서 불법 카지노가 영업해왔고 3층은 VIP 고객 전용이라고 러시아 신문 이즈베스티아가 보도했습니다. 하루 입장료만 $10,000에 엄격한 보안 심사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현지 업체에 건물을 빌려줬고 이 업체가 카지노를 열었다는 겁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카지노가 외화벌이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외교관과 주재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켜왔고 그 압박감에 망명하는 경우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번에 임무를 수행 못하고 돌아가면 엄혹한 처벌이 제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과 주로 마약과 위조 지폐 유통, 밀수가 많았지만 지난 96년 루마니아 북한 대사관에선 이번처럼 카지노 영업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고위 외교관 등을 활용해 미화 $100 위조 지폐 슈퍼노트를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선임 자문관을 지낸 데이비드 애셔의 말을 빌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은행과 도박장 등에서 슈퍼노트를 넘기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무슬림은 술이 금지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슬람 나라 파키스탄에서 술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로 술을 팔다가 적발돼서 추방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에 있는 북한 무역 참사부가 술 밀거래 근거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외교관 7명은 면세점에서 술을 사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술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공간과 숙소를 주류 창고로 사용합니다. 면세점에서 맥주 한 박스를 $35에 사들여 $200에 팔아넘깁니다. 면세점에서 $35짜리 양주를 사서 $130 정도에 넘깁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를 중심으로 술을 공급했습니다. 번 돈은 유통을 맡은 현지 범죄 조직이나 브로커와 절반씩 나눕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주민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핵심 인물인 노주식 무역 참사를 추방하라고 건의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이 밀거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 외교관의 면세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한 달 평균 해외 체재비는 500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 70만 원 남짓으로 가족들 생활비와 주거비, 식품비, 활동비 등을 써야 하는데 물가가 비싼 외국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다 평양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충성자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거잖아요. 이 국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밀수, 그다음에 슈퍼노트, 위조 달러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지처럼 삽니다.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은요,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월급도 못 받는데 할당량이 있습니다. 한 달에 무조건 500불 이상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소환이에요. 소환이에요, 소환. 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뭐 합니까? 보따리 장수들처럼 그 북한에서 가짜로 만든 마일드 세븐, 뭐 말보로 담배 유통하고 마약 손대고.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소환 명령이거든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4일 만에 유엔이 대북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구하고 수입금지 사치품의 품목을 요트와 고급 승용차, 보석 세공품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해 명시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이던 외교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것도 효과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역과 금융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They increased North Korea's isolation and raised the cost to North Korea's leaders of defy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